네, 신지우입니다. 여기는 영국이에요. 템스강입니다. 로마 제국이 영국 땅으로 진출하면서 이 근처에 전초 기지를 세웠었어요. 그게 런던의 시작이었고 유럽 역사에 중요한 위치가 된 곳이죠. 2001년 9월 21일 아침, 이날은 미국에서 9.11 테러가 벌어진 지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에이든 민터라는 사업가가 아침 회의를 하러 런던에 나왔는데 테러의 영향으로 각국의 대도시들이 되게 조용한 시기였거든요. 에이든은 항상 이 템스강 산책로로 출근을 했어요. 사람도 없고 조용하니까 이 틈에 조용히 회의 내용을 생각하며 걸어보기로 했죠. 그러다 강에서 뭔가 떠다니는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날따라 강물 수위가 높기도 했어요. 그래서 유독 더 눈에 잘 보인 것 같은데 처음에는 누가 마네킹을 버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볼수록 이게 마네킹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게 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템스강을 떠내려오고 있던 건 주황색 반바지만 입은 몸통뿐이었어요. 다른 부분도 찾아야 했던 경찰은 강 밑과 주변까지 전부 수색했지만 아무것도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이때 발견된 시신이 이런 상태였어요. 4살에서 6살 정도 되는 아프리카계 남자아이로 추정됐고 물속에서 열흘 정도 지난 것처럼 보였거든요. 폭행의 흔적은 없고요. 영양 상태도 괜찮아 보였는데 시신의 절단 부위가 매끄러웠거든요. 그러면 아마 관절에 대해 잘 알고 고기도 썰어본 경험이 많은 도축업자가 범인일 가능성이 좀 있겠죠.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었는데 시신이 입고 있던 이 주황색 반바지가 여자아이용인 겁니다. 거기다 키즈 앤 컴퍼니라는 상표가 달려 있었는데 이건 영국에서 파는 바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국에서 실종된 아동 리스트와 비교해봤지만 일치하는 아이는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 아이가 사망한 것 같아요. 경찰은 신원 미상의 시신에 아담이라는 이름을 임시로 붙여줬고 신원 확인과 가족을 찾기 위한 수사에 들어갔는데 얼굴을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소지품도 없었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수사의 시작은 피해자의 신원 확인부터입니다. 이게 안 되면 시신에서 뭐라도 찾아야 되는데 둘 다 불가능하니까 목격자 제보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시신 발견 일주일째 되는 날 경찰은 BBC 방송국에 크라임 와치 UK라는 프로가 있어요. 여기서 아담을 공개했고 제보를 받기로 하면서 포상금으로 5만 파운드를 겁니다. 우리 돈으로는 8,800만 원 정도예요. 그러자 60통 정도의 전화가 왔거든요. 하지만 결정적인 단서는 없었는데 아무래도 이때가 9.11 테러 막 일어난 뒤라서 관심이 그쪽에만 쏠렸고 사건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6개월이 지난 2002년이 돼서야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아담의 시신을 부검한 법의학자들은 깨끗하게 절단된 시신 부위가 전문가의 솜씨로 보이고 아마 어떤 의식의 목적으로 한 일 같다는 소견을 내리거든요. 이번엔 DNA를 통한 신원 확인에 들어갔어요. 검사 결과 아담은 서아프리카인 혈통이고 뼈의 무기질 성분을 봤을 때 나이지리아에서 태어난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장기에서는 영국에서만 피는 꽃의 성분이 나온 겁니다. 정리하자면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아이가 최소 일주일 정도 영국에 왔다가 사망한 것으로 봐야 될 거예요. 위장에는 특이한 점이 더 있었는데 일단 사망 원인은 독살이에요. 감기약 성분도 나왔거든요. 어떤 의식의 제물로 사용된 아이라면 질병이 없는 건강한 상태라야 할 필요가 있었겠죠. 그래서 감기약을 먹였거나 아니면 범행 전 아이를 재우기 위해 수면제처럼 사용했을 이런 가능성도 있을 겁니다. 수면제의 역할 쪽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아 보이죠. 여러 이물질이 섞인 점토 덩어리도 나왔거든요. 토질 분석해보니까 아프리카 토양으로 만든 점토예요. 이 안에는 금과 뼈, 식물 가루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소화시킬 수 없는 음식을 먹이고 수면제로 재운 다음 뭔가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유로 아담의 사망은 아프리카 토속 신앙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어떤 신앙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하지만 두 가지가 유력해 보였는데 첫 번째는 무티라는 사례입니다. 여기서 무티는
아프리카 남부지방의 미신 중 하나예요. 주술사가 만든 약을 먹으면 행운이 온다는 미신인데 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약의 재료가 바로 어린아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나이지리아의 요루바 신앙이라고 하거든요. 요루바 신앙은 물과 다산의 여신이라는 오순에게 나이지리아의 토속 신앙 방식으로 제물을 바쳐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아담이라는 거죠. 어떤 게 사실과 가까울진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아프리카 토속 신앙이 유력한 것 같다는 거예요. 이런 추정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가 2002년 7월 사건 해결의 단서가 처음 발견되는데요. 스코틀랜드에서 일하는 어느 사회복지사가 담당하는 집 중 한 가족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경찰서를 찾아옵니다. 나이지리아의 베닌시티라는 곳 출신인 30대 초반의 여성 조이스 오사기드가 쌍둥이 딸을 키우고 있었어요. 이 사람은 독일에서 살다가 영국으로 이민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정식 비자를 받지 못한 상태라 이 사람이 사회복지사가 도와주려고 집에 찾아갔는데 여기서 이상한 물건들과 냄새를 맡았다는 거죠. 가장 문제는 이 집주인인 조이스의 태도였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집안에 들어왔지만 전혀 신경 쓰지도 않고요. 계속 이상한 혼잣말을 중얼거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서 딸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경찰서를 찾아오게 됐다고 밝혔어요. 경찰이 이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안에서 이걸 찾아요. 아담이 입었던 바지와 같은 색입니다. 단순히 색깔만 비슷한 게 아니고요. 상표도 똑같았어요. 이 바지가 독일의 일부 옷가게에서만 팔았던 걸로 확인됐거든요. 집주인인 조이스도 독일에서 살다 이사 왔었고요. 영국에서는 팔지 않는 똑같은 바지가 두 개 존재한다는 건데 조이스가 쌍둥이 딸을 키운다고 했었죠. 하지만 집에서 발견된 반바지는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조이스의 딸들이 입는 바지 중 하나를 아담이 입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조이스의 집엔 알 수 없는 이상한 물건들이 많았고 혼자 중얼거렸던 건 어떤 주문이나 의식 같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두 개의 바지 중 하나를 아담이 입었다는 점에서 조이스라는 사람은 이 사건에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경찰이 조이스를 체포했어요. 사건 이후 처음으로 뭔가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이제 확실히 해야 될 건 이거죠. 조이스가 정말 그래서 종교적인 이유로 아담을 죽였냐는 거예요. 집안에서 휴대전화도 하나 압수합니다. 안에는 번호가 2개 저장돼 있었어요. 2개만. 하나는 사회복지사고 남은 하나가 문제거든요. 런던에 사는 무사 카마라라는 남성이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무사 카마라는 가명이에요. 킹슬리 오조가 본명이었습니다. 경찰이 이 사람의 집도 수색해 봤죠. 그리고 안에서 못으로 뚫은 동물의 두개골과 여러 약물, 출처를 알 수 없는 모래와 흙이 발견됐어요. 비디오도 하나 나왔는데 이게 제일 수상해 보이죠. 테이프에 제목을 의식이라고 써놓은 겁니다. 들어보니까 누군가를 참수하는 장면이 찍혀 있었어요. 경찰은 조이스와 킹슬리가 아담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집안에서는 아담과 관련된 물건들이 전혀 나오지 않았거든요. 체포는 했는데 아담 사건의 범인이라는 증거나 증언은 없는 거예요. 그럼 검찰 기소가 안 되죠. 결국 킹슬리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납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던 경찰은 킹슬리의 주변을 한번 조사해봤어요. 그랬더니 인신매매의 증거가 나왔거든요. 몇 시간 만에 다시 잡힙니다. 킹슬리는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영국으로 불법 입국하는 걸 도와주는 조직과 만난 적이 있었고 이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 불법 입국자들을 성매매업소나 가사도우미로 팔아왔었던 겁니다. 이렇게 킹슬리 오조는 불법 입국과 문서 위조, 밀수 혐의로 4년형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정작 아담 사건의 혐의는 찾지 못했다는 거죠. 자기도 관련이 없다고는 하는데 믿을 수는 없고요. 불법 입국된 아담을 누군가에게 팔았고 거기서 사건이 일어났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조이스가 유력하고요. 경찰은 아담이 나이지리아에서 납치됐거나 부모를 따라 유럽으로 불법 입국했다가 킹슬리 같은 인신매매 조직에게 걸려 빼돌려졌다고 추정했어요. 자, 그러면 아직 사건이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왜 이런 일이 생기냐는 겁니다. 조이스 오사기드의 고향인
나이지리아의 베닌시티는요, 부두교의 발상지로 알려진 곳입니다. 나이지리아 통계에 의하면 약 10% 정도가 여전히 토속 신앙을 믿는다고 하는데요. 조이스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부두교는 베닌시티에서 시작된 아프리카의 토속 신앙인데, 여기서 부두의 어원이 초자연적인 힘이나 영혼 같은 것을 말하는 부둔에서 유래했고, 영혼을 믿는 정령신앙과 형상을 믿는 주물숭배가 결합된 일종의 종교적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16세기부터 유럽과 아메리카의 아프리카 흑인들이 노예로 거래되면서 서양에도 부두교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서양의 기존 종교와 섞이면서 의미가 변하긴 했지만 아프리카에는 아직도 신을 믿는 중요한 전통 의식 중 하나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부두교에서는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백마술과 저주를 내리는 흑마술이 존재하는데, 흑마술을 하는 주술사들은 시신에 주술을 부려요. 그래서 명령에 따라 죽은 사람을 행동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게 좀비의 유래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부두교의 종교의식은 보통 밤에 하고요. 살아있는 동물을 제물로 바친다고 알려져 있어요. 북을 치면서 신을 경배한다는 의미의 춤을 추고, 이때 특이한 풀도 이용하는데, 이 풀이 마약처럼 환각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의식을 치른 주술사나 참여한 사람들이 단체로 환각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끔씩 동물이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제물로 사용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어린아이를 유독 사용하는 이유는 영혼이 순수하다는 이유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건 아담의 시신을 부검한 사람들이 종교적 의식이나 행운을 준다는 주술인 무티약의 재료로 사용된 것 같다는 의견과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경찰의 조사 결과 조이스는 나이지리아에서 부두교의 주술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고요. 집안에서 발견된 이상한 물건과 사회복지사가 들었다는 중얼거리는 말도 이런 종교의식의 일부였다는 사실이 확인됐거든요. 아담 사건의 범인은 인신매매범인 킹슬리와 조이스였던 겁니다. 경찰은 킹슬리 5조가 아담을 조이스에게 공급했고, 조이스는 아담을 어떤 의식의 제물로 사용한 것이라는 잠재적 결론을 내렸어요. 하지만 이 거래와 살인을 입증할 증거가 없는 겁니다. 이제 단서를 찾아야 되는데 목격자가 나타났어요. 이 사람은 조이스가 독일에 있을 때의 사회복지사라고 하는데, 조이스의 집에서 쌍둥이 딸 외에 키가 작은 남자 한 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건 결정적인 증거죠.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알아내는 사이에 조이스 오사기드가 영국에서 추방된 거예요. 나이지리아로 돌아가서 행방을 알 수 없는 겁니다. 킹슬리 5조도 4년형을 다 살고 풀려나거든요. 하지만 또 가짜 신분증으로 사기치다 잡혔고 나이지리아로 추방되면서 주요 용의자들이 다 사라지게 된 거죠. 더 이상 수사할 방법은 없었어요. 몸통만 남아있던 아담의 시신은 2006년 12월 5일 여기 런던의 공동묘지에 안장됐고요.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서 이름 없는 묘비가 세워졌습니다. 템스강에서 아담의 시신이 발견된 지 12년째인 2013년까지 수사는 계속됐어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는 결국 종료됐고요.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됐죠. 조이스는 2019년에 병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됐어요. 남은 건 킹슬리 5조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가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거든요. 당연히 이 말을 할 수밖에 없겠죠. 진짜 아니라면 다행이지만 범인일 경우 이미 조이스가 없는 상황이라 거짓말을 밝혀낼 방법이 사실상 없어요. 사건이 이렇게 끝납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뒤에 관련된 이야기 있어요. 이번 영상은 2001년 영국 템스강에서 발견된 미제 사건, 템스 토르소 사건 파일이었습니다. 네, 관련된 이야기 하자면은 조이스 집에서 남자아이 사진이 하나 추가로 발견됐어요. 처음에 경찰은 이 아이가 신원 미상의 아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 공개했지만 그런데 알고 보니까 데니라는 이름의 살아있는 아이예요. 독일에서 살 때 사회복지사가 봤다는 그 남자아이가 데니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조이스는 왜 이 아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 건지가 또 궁금해요. 어떤 관계고. 나이지리아로 추방돼서 하지만 행방은 더 이상 알 수 없고요.
아담의 얼굴과 진짜 이름도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이 사건 이름이 템스강 토르소 살인 사건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토르소는 이탈리아어예요. 몸통을 말합니다. 현대 미술에서 쓰는 말이고요. 몸통만 발견되는 사건에서도 토르소라는 표현을 가끔 쓰기는 해요. 그런데 템스강 토르소 살인 사건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1887년부터 1889년까지 2년 동안 템스강 주변에서 4명의 여성 시신이 발견됐었거든요. 다 토르소 상태였어요. 133년이 지났는데 한 명만 신원 확인이 됐고요. 나머지 피해자나 범인의 정체는 아직 알려진 게 전혀 없습니다. 이때 연쇄살인범 중에 잭 더 리퍼가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범인은 아닐까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증거는 없습니다. 자, 무티 살인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 봐야 되는데, 무티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전통 민간 의술이에요. 나무와 식물을 재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나무에서 따온 말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주술적 효과로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그런 의미로 만드는 약도 무티라고 불러요. 문제는 근거도 없이 맹목적으로 믿는 이 무티 때문에 살인이 벌어진다는 거죠. 무티 약의 효과를 원하는 사람들은 주술이 들어간 다른 사람 몸의 일부를 먹으면 그 부분의 신체가 좋아진다는 근거 없는 주술적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닭 목을 먹으면 목청이 좋아진다는 이런 이야기랑 비슷하죠. 동의보감에서도 무티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긴 하거든요. 비슷하게 속한 것들을 찾아서 치료한다는 구속지법 이론이에요, 이게. 여기서는 하지만 주로 동물의 신체 기관을 말합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무티 신앙은 더 직접적이죠. 사람의 기관을 이용한다는 차이가 있어요. 결국 식인이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아직 이런 토속 신앙이 남아있는 아프리카 일부에서는 어린아이들을 납치해 이 무티 약의 재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자기 건강이 나빠지자 사람의 간을 먹어야 한다는 무당의 말을 듣고 연쇄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있었거든요. 박명식 사건이라고 예전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여기 링크 해줄게요. 우리나라도 비슷한 게 있어요. 구미호가 사람이 되기 위해 간을 빼먹으려 했다는 이런 설화가 있죠. 이렇게 인간에게는 사람의 기관이 치료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이런 막연한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과 의학의 발달로 이런 미신은 거의 사라졌지만 아프리카는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기들을 판매하기 위해 만들어진 아기 공장도 있었어요. 2011년인데 나이지리아에서 여자아이들을 감금한 겁니다. 그래서 임신과 출산을 반복시켰고요.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은 3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됐어요. 무티약을 만들거나 제사에 쓰일 재료로 사용됐던 거죠. 지금이 21세기거든요. 인간이 달나라 여행 가고 싶으면은 대기표 뽑고요.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시대예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비이성적인 믿음이 남아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담 사건 더 이야기하자면은 몸에서 음식이라고 보기 힘든 두 종류의 식물이 검출됐거든요. 칼라바르 콩이라는 식물과 흰 동말풀의 가루로 밝혀졌어요. 정확하게. 칼라바르 콩은 서아프리카 주술에 이용되는데 이걸 먹으면 몸이 마비된다 그래요. 하지만 진통 효과는 없습니다. 흰 동말풀은 환각을 유발하고 혼수 상태에 빠질 정도로 강한 독이 있거든요. 예전부터 인간은 신에게 재물을 바칠 때 죽은 생명은 바치지 않았어요.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채로 동물의 배를 가르고 목을 잘랐거든요. 심청이도 우리나라에서 인당수에 빠질 때 산채로 빠지죠. 이런 식인 건데, 그러면은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두 가지 식물 성분이 아이 몸에서 나왔다는 건 아담을 환각 상태로 마취시킨 뒤 사지를 잘랐다고 봐야 할 겁니다. 아마 아담은 자기 몸이 잘리는 걸 보면서 죽었겠죠. 문화의 상대성이라고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인데, 사회 시간에 그 나라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문화를 우리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시각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이런 방식으로 종족을 보존해 온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시각에서 보자면 함부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미개하다, 인간적이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개입하면 안 된다는 이런 의견도 타당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런 거라면
최소한 다른 나라에 가서는 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거죠. 나이지리아의 어느 부족에선 해도 되는 일을 영국에 와서 했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범죄의 영역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입니다.